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영광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이 가진 기대,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가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람 사는 공동체로 잘 만들어 달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이게 워낙 지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버릇 나쁜 자식처럼 가끔씩 부모 뜻에 어긋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기대에 못 미치게 엉뚱한 짓을 가끔씩 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함, 예선만 지나면 본선은 쉽게 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뭐 국정이나 지역의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들을 실제로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실제로는 당이 정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신 측면이 많지요.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될 것이고, 또 그게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역할 조금은 하네, 자식이 조금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부족하겠죠.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쉽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특정 소수가 기득권화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 특정한 집단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우리가 뽑은 기초광역의원 단체장들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리건데 이제 앞으로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 이번 공천도 사실은 우리 곡성 군민이 다 뽑으신 거잖아요. 제한 없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곡성 군민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보다는 오히려 지역 주민을 더 두려워하게 되겠죠. 여하튼 지금까지의 현상은 안타깝지만 당 안에서의 이 소위 계파 다툼을 통해서 공천만 되면 뭐 이렇게 공직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보다는 당 내의 소위 권력 투쟁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국민 중심 정당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바꿔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주권 의지를 더 존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규모가 적긴 하지만 이번 선거가 아마 약간은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 조상래 후보하고도 협약식도 했습니다만, 지역은 사실 1인당 군 예산만 해도 거의 뭐 1,500, 2,000만 원씩, 어떤 경우 2,000, 300만 원씩 되는데, 그거 잘 정말 예산 절감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도 좀 분기별이나마 좀 지급하고, 그 지역 앞에서 지급해서 동네 가게도 좀 살아나고, 또 어르신들 지원 사업도 좀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어르신들이 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군정이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군정이 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작지만 영광 그리고 곡성 군수 후보들께서 여러분들의 지지로 당선이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이제 당 대표를 한 지가 지금 2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 하면서 도대체 그 보수 정당이 정치할 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냐?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껏해야 노무현, 김대중 세 번밖에 못했는데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민주당 일당 거의 독재 비슷하게 입당이 지배해 오지 않았냐? 근데 그게 영남의 보수 정당이 지배하는 그 지역하고 다를 게 별로 안 보인다. 다르다는 거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보통 정치를 하면 당은 그냥 중앙 정치만 신경 써요. 나란 일만. 근데 지방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좀 내버려둔 측면이 있어요. 그냥 공천할 때만 관여하죠. 평소에는 내버려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경북이나 전남이나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더라.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죠. 눈에 띄는 차이는 없지 않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제가 충격적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똑같은 성남시 살림을 하면서도 그 전에 성남시와 제가 할 때 성남시가 달라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기 나름이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앞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심 가지고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뭐 군, 시, 도 이런 데가 하는 정책들도 당에서 좀 이제 체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곡성하고 영광은 주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액수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신안 같은 데는 그 섬으로 된 군인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뭐 숫자 적긴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줄어드는데 거기 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햇빛 연금이라고 태양광 발전한 거 조금 떼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니까 그 희망이 생겨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곡성도 왜 못하겠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게 재생에너지 생산의 보고가 바로 이 호남, 서남해안이죠. 서남해안. 그 중에서도 전남이 제일 사실은 큰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 지역인데 여기에 송배전망만 잘 깔고 또 재생에너지 바람이든 뭐 햇빛이든 풍력, 태양광 발전 허가해주고 그 중에 일부를 지역 주민들한테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사실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원도 좀 아껴서 기본소득도 좀 도입하고 지역화폐도 대량으로 발행해서 동네 또는 동네에서 쓰기에 한 바퀴 돌고 서울로 가게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도 흔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막 어쩔 수 없이 내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심정으로 찍었는데 앞으로는 흔쾌한 마음으로 역시 우리 자식이요 라는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부심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지지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이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일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특히 지방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죠.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여긴 더 심하고 또 그 지방 중에서도 또 지역별로 또 더 어렵고 거기다가 또 지역은 점점 고령화돼가고 아까 노인 비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사실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해요. 저도 조금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나이 들면 아프면 너무 서럽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대란 때문에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어쨌든 힘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아마 농사 짓는 분들 있을 텐데 쌀값, 한우값 이거 폭락해가지고 걱정도 많죠. 농업에 대한 또 1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아니 뭐 해외 호주는 소고기 값 싸고 그러니까 소고기 수입하면 되지 뭐 저 베트남에 쌀 얼마나 싸냐 뭐 수입하면 되지 뭐 우리 쌀값을 이렇게 비싸게 유지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 방법이 없죠.
그런데 1차 산업, 이 먹고 사는, 먹는 문제는 사실 안보 문제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농업에 일부러 지원을 해요. 농업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가격 때문에 농사가 다 망해버리면 나중에 급할 때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농업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농업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뭐 쌀값 안정화 정책이나 뭐 또 한우값 유지를 위한 대책 법안들을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계속 여당이 이제 반대하고 또 대통령 거부하고 어렵긴 한데 그래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그래도 민주당이 힘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쌀값 문제만 해도 사실 그렇죠. 맨날 이거 과잉 생산되고 풍작되면 걱정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이 됐는데 정부에서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쌀 농사를 좀 줄이면 되거든요. 다른 농사 짓도록 대체작물 농사 지으면 보조금 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거 도입해가지고 한 1, 2천억 정도, 2, 3천억 정도만 지원해주고 다른 농사 짓게 하면 다른 곡물들의 자급률도 올리고 쌀값 폭락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죽어도 안 해요. 그 한 1, 2천억 좀 더 쓰라니까 안 써가지고 결국은 다 벼농사를 강제로 짓지 않습니까? 그 논에다 딴 농사 지으려면 못하게 하죠? 그리고 강제로 시켜놓고는 쌀 생산이 더 많이 돼서 쌀값이 떨어지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면 그거 살려면 돈 많이 들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애정이 있으면, 또 관심이 있으면, 조금의 유능함이라도 있으면 미리 그 쌀 재배 면적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 돈 별로 안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이 참 아쉬운 점인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 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감시하고 협상 열심히 잘해서 이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근원지이기도 하고 또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죽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이익을 지켜달라 이 지역의 이익을 지켜달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돼야 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큰 마음으로 지지하신 거 알거든요. 제일 큰 게 그거일 테고 거기 더해서 지역도 좀 챙기고 우리의 삶도 챙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도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